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의회에서 대북 정책을 이끌고 있는 의원들은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의 해법으로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 진전 여부는 북한의 결정에 달렸다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코리 가든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북 대화 이전 수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복원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는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의 불능화와 영구적 폐기를 대가로 한 제재 완화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Dismantling facilities isn't enough. They need to be disassembled. You can tell by the recent dismantlement of a satellite facility where they're actually able to put it back together that that's not disabling it. 상원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최소한 핵과 미사일 실험 동결 약속을 문서화하면서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상 차원보다 실무 차원의 회담을 강조하며 대화의 끈을 유지하되 경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Solution to the problem should always be potentially on. We should be intensifying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right now. 양측이 최종 목표에 합의한 뒤 이를 위한 상응 조치를 담은 단계적 합의, 즉 빅딜 속 스몰딜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What I'd probably suggest is get a framework of what the end point is, and the end point being denuclearization and probably help with economic development sanctions, but that may be a decade away. And there's many steps that will lead to that. We should identify what that first step is. 베라 의원이 제안하는 첫 번째 스몰딜은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와 검증을 대가로 부분적 제재 완화 또는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협 한 가지를 재개하는 방안입니다. 상하원 외교위 지도부 의원들은 이 같은 여러 해법을 제시하면서도 미국의 전략 변화는 제한적이며 협상 진전 여부는 북한의 결정에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It depends on what Kim Jong-un does. If he does something foolish, and that would, maybe show what's going to happen next. 이런 가운데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북한의 비핵화 합의를 이루기 위한 미국 최고의 지렛대는 중국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제재 위반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최근 독일 법원이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을 임대해 영업하던 숙박업체에 대해 영업 중지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폴란드 정부가 북한 대사관의 불법 부지 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VOA에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 미디어와 의료, 부동산, 광고업체 등 최소 9개 업체에 임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교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수도 바르샤바 내 북한 대사관 부지 불법 임대 현황에 대한 VOA 질문에 이메일을 통해 답변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북한 대사관 부지 불법 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폴란드 외교부가 관계기관과 협조해 바르샤바에 있는 북한 대사관의 상업 임대를 종료시키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다음 단계로 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북한 대사관 부지를 임대하고 있는 폴란드 업체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11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 소유 해외 공간이 외교 또는 영사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VOA가 전문가 패널이 지적한 9개 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주소를 확인했더니 의료기관과 영상업체 등 최소 4개 회사의 주소가 북한 대사관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5개 업체 가운데 2곳은 주소가 이전됐고 3곳은 업체 홈페이지가 폐쇄됐거나 홈페이지에 주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폴란드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VOA에 폴란드 당국은 전체 해당 업체들에게 해당 부지 임대가 제재 위반이라고 홍지했고 이에 따라 많은 업체가 임대 계약을 종료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유엔 측은 해외 북한 대사관을 통한 이런 불법 임대 영업이 폴란드를 포함해 독일, 불가리아, 루마니아, 파키스탄 등 5개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베를린 사법당국은 최근 현지 북한 대사관이 임대해 영업 중이던 숙박업체에 대해 영업 중단 결정을 내렸는데 이런 움직임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 단속을 위해 외국 정부는 물론 민간 공조를 강화하고 추가 지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6일 테러 단체의 자금 세탁과 불법 자금 조달 근절을 위한 미국의 전략 보고서를 통해 금융기관들의 감시와 대북 제재 이행이 허술한 틈을 타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와 제재 회피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금융 시스템 허점을 이용해 북한이 불법 자금 거래를 했던 와이즈 어네스트호 사례와 암호화폐 등 디지털 통화를 목표로 불법 자금 탈취에 나서고 있는 북한 해킹 조직을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이 북한의 핵 생화학 무기에 자금을 조달하는 이른바 확산 금융 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된 국가로 중국을 지목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또 북한 합영, 합작회사의 불법 활동을 찾아내고 대응하는데 국제금융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의 합동군사연구소 루시와 미국의 자금 세탁 방지 전문가 협회는 확산 금융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각국 금융 법조계 종사자 3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확산 금융은 핵 생화학 무기의 제조 획득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 또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보고서에서 응답자의 3분의 1, 33%는 북한의 확산 금융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국가로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20%는 중국 다음으로 미국을 꼽았습니다. 한국은 10%, 그리고 이란이 9%를 차지했습니다. 보고서 저자인 영국의 합동군사연구소의 에밀 돌 연구원은 VOA에 중국이 북한과의 지리적 접근성 때문에 확산 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허브인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은 1, 2%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에밀 돌 연구원은 동남아 국가들도 확산 금융 위험성이 높다면서 금융 법조계 종사자들이 실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And it's surprising to me that not more respondents identified Singapore, Malaysia, and Hong Kong as very exposed to North Korea risk. 보고서는 또 북한의 확산 금융과 관련한 UN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북한 합영 합작회사의 불법 활동을 찾아내고 대응하는 데 가장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응답이 36%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전체 응답자 중 9%만이 북한 해외 공간의 불법 금융 활동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이 역시 현실과 동떨어지는 응답이라고 돌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And that might be the case on paper, but actually we see a lot of North Korean embassies also having a quite sophisticated network around them. 돌 연구원은 이번 설문조사는 국제사회가 생소한 주제인 확산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대북제재 면제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관계자는 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제재위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 또는 치료와 관련된 면제에 대한 모든 요청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등으로 오는 3월 초로 예정된 연합훈련 연기를 검토 중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한국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측은 7일 언론을 통해 한미 당국은 훈련 연기를 검토한 바 없으며 이미 작년과 같이 규모가 조정된 훈련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앞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도발 자제를 유도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다음 달 초 동맹 연습 등의 이름으로 연합 지휘소 훈련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탈북민 1명을 난민으로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일 미국 국무부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50대 탈북민 남성 1명이 이달 초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해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정착했습니다. 이 탈북민은 한국을 거치지 않고 태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모두 2명으로 앞서 지난달에는 10대 남성 1명이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정착했는데 이에 따라 미국 내 정착 탈북민은 22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